자, 1번 문항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15 retail shops라고 하는 목적어가 등장을 해 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수식어가 됩니다. 그러니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인데 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C번은 애초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have라는 것 자체가 BING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 불가능한 형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is having이 만들어질 수는 없더라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뒤에 누가 등장해 있기 때문에 next year가 등장했기 때문에 바로 무슨 시제로? 미래 시제로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번도 한번 보시도록 하면 2번은 빈칸 앞에 동사 such가 있고 그 뒤에 hundreds of household cleaning tips라고 되어 있죠. 어차피 hundreds of는 꼭 필요한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수량 표현이죠. 그러니 뒤에 명사 클리닝 팁이 중요하게 됩니다. 명사를 연결해야 하는 누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한데 일단 전치사가 아닌 것은 of은 부사가 되죠. 그러면 결국 as라는 전치사, 그 다음 for라는 전치사, 그 다음 to라는 전치사가 남게 되는데 결국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as는 뭐에 관련된 전치사예요? 신분이나 직책에 관련된 전치사이고 그 다음 for는 대부분 목적으로 쓰이죠. 대부분이 목적어입니다. 뭐만 있으면 숫자만 있으면 기간이고 그 나머지는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목적이 되고요. 전사 to는 끝점이죠. 이게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서 등장한 빈칸 뒤에 명사는 팁이죠. 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장소, 사람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for라는 목적의 전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search for를 외워서 푸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틀릴 위험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사는 항상 누구의 특징?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특징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3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면 빈칸 맨 앞에 등장을 했네요. 그럼 컴마 앞을 잘라주시면 여긴 누구의 자리? 주어의 자리, 주어 자리니까 목적격, 소유격 안 되고 그 다음 제기대명사는 누가 다시 돌아온 거? 주어가 다시 돌아온 거. 그러니 주어 자리에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 소유대명사인 누구? 마인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소유대명사는 주로 무엇을 나타낸다? 사물, was planned니까 무엇입니까? 계획된 거니까 계획을 당하는 건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 되겠죠.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려고 했다면 보기에 누가 있었으면 I가 있었으면 더 헷갈릴 수 있었겠죠. 이때는 동사를 보고 사람이 필요한지 사물이 필요한지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빈칸 앞에 will be, pp라고 하는 무슨 태? 수동태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는 주어, 동사 등장을 해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한데 B, C, D는 무슨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시제가 모되거나 일치 똑같거나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 등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사의 시제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앞에 주절에는 무슨 시제가 등장해 있나요? will be, 미래인데 접속사 안쪽은 현재가 나왔죠. 그러니 시간이 역순이죠. 그럼 등위 접속사는 써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A번의 특징으로 풀 수도 있죠. 현재가 나왔을 때 주절에 미래가 나올 수 있는 접속사는 두 종류. 어떤 접속사?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만 가능하죠. 그러니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누가? if가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의 특징으로 풀 수도 있고 조건을 나타내는 녀석을 통해서 풀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5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5번 같은 경우엔 어디에서 잘라주나요? with, to. 그럼 superior의 품사는요? 혹시나 이걸 명사로 착각을 하셨다면 최소한 OR로 끝나면 셀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셀 수 있으면 혼자 써요? 같이 써요? 같이. 누구랑? 더 소유격 S랑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명사가 아니란 얘기죠. superior은 월등하다라는 뜻의 어떤 품사?
형용사, 즉 무슨 급이에요? 비교급을 나타내주게 되죠. 그래서 OR로 끝나는 비교급은 비교 대상을 누구랑 짝으로 한다? to라는 전치사랑 짝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superior를 문제로 해서 나온 답도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결국 with라는 전치사 뒤에 뭐가 없는 겁니까? 명사가 없는 거니까 명사 B, D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네, ability, 능력이라고 하는 LYT로 끝나는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됩니다. 셀 수 있으므로 단독 사용이 역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앞에 누가 붙거나 더 소유격이라고 하는 한정사가 붙거나 아니면 S가 붙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S가 붙어있는 누가? D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나요? then, 무슨 급? 비교급. 그러니 D번이 들어가겠죠. 자, 대신 얘는 주의하도록 합니다. 얘는 형용사인 low의 무엇이기도 하면서 비교급이기도 하면서 이거 자체가 뭐로 쓰이기도 합니까?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낮추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파트 6의 lower가 동사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몇 번 보기? B번 보기를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ing가 붙어 있죠. 그 말은 이 lower라는 것 자체가 뭐일 수도 있다.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 비교급은 그냥 더 낮은 형용사일 뿐이죠. 그래서 lower 자체의 품사가 두 가지가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7번은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나요? 사람 목적어. 사람 목적어가 나왔다라는 건 동사 중에서 두 종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몇 형식? 사형식. 무슨 동사? 주다의 뜻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오형식 시키다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provide 같은 경우엔 제공하다의 뜻인데 몇 형식입니까? 3형식으로 쓰이게 되죠. 대신 이 녀석은 목적어 자리에 누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누가 등장할 수도 있다. 사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3형식이니까 그 뒤에는 수식어만 등장을 해줘야 돼요. 사람이 먼저 나왔다면 이 사람한테 추가되는 물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추가의 전치사 with가 들어가서 사물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사물이 먼저 나오면 누구한테 주는지를 추가적으로 얘기해주고 싶기 때문에 to나 for가 나오고 나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먼저 나왔어요? 사람이 먼저 나왔죠. 그러면 전치사 누가? with가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는 누가 등장해 있습니까? to 부정사가 등장을 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inquire는 inquire about 뭐뭐에 관하여 물어보다 라는 몇 형식? 1형식 자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told는 tell이죠. tell이니까 바로 4형식의 무슨 뜻? 말해 주다. describe는 3형식으로 설명하다. 그러니 대부분이 말하다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누구만? 말해주다의 4형식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tell과 똑같은 4형식 동사들 누가 있습니까? any가 동사가 있습니다. A는 advise and notify, I는 inform, C convince, A assure, R remind 정도가 나올 수 있죠. 이 녀석들은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물 목적어 자리엔 명사 대신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등장한 투부정사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실을 말해주는 거니까 명사절 대시 등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뭐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는 다 나와서 목적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투부정사가 등장을 한 사물 목적어가 나오게 된 거죠. 투부정사를 썼다라는 건 한 거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할 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사물 목적어 자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표적인 몇 형식? 4형식 말해주다. A 뭐라고요? advise and
notify I, inform C, convince A, assure R, remind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시면 더와 명사 사이니까 누구의 자리입니까? 형용사의 자리가 되죠. 그러면 remarkable은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눈에 띄는 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두드러진, 그래서 상당한의 뜻이 됩니다. 수량을 나타낼 수 있고요. remarked는 분사죠. 분사로 얘는 강조된의 뜻입니다. 마크가 뭐니까 점 찍는 거고요. re는 자꾸 점을 찍는 거니까 뭐하다? 강조하다. 강조하다의 수동형이니까 강조된이 되겠죠. 그럼 collection of 복수명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음 또는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강조된 모음보다는 상당히 모아놨다라는 뜻의 수량적 표현으로 A번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remark는 동사로 무슨 뜻이라고요? 강조하다. 근데 얘는 뭐로도 쓰인다? 명사로 강조 또는 축사라는 뜻의 연설의 종류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remark 자체가 어떤 품사도 된다는 걸 기억하자. 명사도 된다는 걸 기억하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형용사를 물어보는 게 답으로 나왔겠지만 다른 보기가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9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9번은 A, B, C, D가 전부 다 전치사인데요. 빈칸 뒤에 누가 등장해 있습니까? Police Station, 경찰서라는 일종의 건물이자 지점이 등장을 해 있죠. 그럼 into는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past는 지나서 가는 거고, among은 몇 이상 사이, 그래서 무슨 명사? 복수명사. 근데 단수니까 일단 제거. over나 above는 표면에 닿지 않은 위, 공중, 허공을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주어가 누굽니까? 뮤지엄이죠. 박물관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까? 경찰서 위에 허공에 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 이 경찰서 뭐에서 지나쳐서 위치를 해 있어야 하니까 B번에 past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past는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장소도 되지만 뭐도 됩니까? 시점, after랑 똑같이 쓰이기도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10번 같은 경우엔 일단 첫 번째 his라는 누구? 소유격 되니까 누구의 자리입니까? 명사의 자리가 되죠. 그럼 imagine의 품사가 뭐예요? 동사죠. 이게 상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imagination은 명사로 상상력이 되죠. imagineery는 이것도 명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넣은 건데 대부분 명사가 A번만 된다고 생각하고 넣겠죠. 자, imagineery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미지, 즉 그림이에요. 또는 이거를 시상? 우리 시를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 imagineery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체크 됐나요? 자, 그러면서 어휘 정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앞에 자동사가 하나 있네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자동사 누가 있습니까? rely o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upon. 그럼 rely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depend. 그 다음 count.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몇 형식? 1형식 자동사가 된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됐나요? 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1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A, B, C, D가 전부 다 뭐가 붙어 있나요? ing.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능동형 분사라는 걸 주로 알 수가 있죠. 그럼 분사식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promising은 promise, 약속, 하다에 ing를 붙였으니까 약속하는 이고, suggesting은 제안하다에서 붙였으니까 제안하는 이고, offering 역시 제안하는 또는 제공하는, analyzing 분석하는. 근데 얘들이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게 누굽니까? location이라는 위치예요. 장소입니다. 위치나 장소는 이 동작들을 직접 할 수 있나요? 약속을 하고 제안을 하고 분석을 하는 명사는 누구여야 합니까? 사람. 그러니 분사로는 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즉 페이크인 거예요. 얘네들을 해석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형용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ing로 끝났지만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 형용사, 그 대표적인 게 promising이 무슨 뜻입니까? 뛰어난, 전도 유망하니까 뛰어난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 밖에도 rewarding이라고 하면 가치 있는의 뜻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자주 등장하는 게 힘든, 까다로운의 뜻의 demanding이라는 녀석들이 나올 수 있죠. 또는 challenging, 역시 힘든, 까다로운. 그 다음 잃어버린, missing 이런 것들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reading 하면은 선도적인, 선두의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사가 ing형으로 쭉 나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가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물이 나왔다라는 건 절대로 분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ing 자체가 뭐가 되는 녀석들을 기억해야 된다? 형용사, 그 대표적인 거 뛰어난, promising, 가치 있는, rewarding, 힘든, demanding 또는 challenging, 잃어버린, missing, 선도적인, reading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보면 뛰어난의 뜻에 누구도 있어요? outstanding 이라는 녀석도 나올 수가 있겠죠. 얘도 무슨 뜻입니까? 뛰어난의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면 12번 같은 경우엔 어디서 먼저 끊어줍니까? 컴마, according to가 전치사, in 잘라서 지워주면 according to는 뭐의 전치사예요? 근거, 자료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뭐 등장했습니까? 기사, 기사문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매터리얼이 되죠. 그럼 결국 명사까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완전하네요. 그럼 이 부분 빈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to 부정사는 타동사로 만들었을 테니까 뒤에 누가 필요? 목적어.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못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 누가 남아있어요? 분사.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길어서이기 때문이죠. 능동형인 ing가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목적어. pp인 수동형이 길어지는 이유는 수식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빈칸 뒤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수식어밖에 없죠. 그러니 수동형인 B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13번은 빈칸부터 끝까지 동사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접속사인 누구와 누구는 오답입니까? 위치와 so that은 오답이 되죠. 그럼 them은 누굴 나타내게 되는 건가요?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죠. 앞에 나온 복수명사 뭐예요? 작품이라는 녀석이죠. 작품 제출물. 그러면 사물이 되겠네요. 그럼 이 작품들 into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겠죠. 뒤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to 부정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in order for만 가지고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in order for 명사, to 부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in order to 부정사가 무슨 뜻인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만들어지죠. 그럼 to 부정사 앞에 for라는 전치사를 써주게 되면 얘가 무슨 기능을 하게 됩니까? 누구누구가, 즉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for 뒤에 나온 them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사물이 포함을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to be included, 뭐 되기 위해서, 포함되기 위해서라는 수동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in order for가 단독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뒤에 누가 나왔는지를 꼭 기억하자. to 부정사의 to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14번. 14번은 일단 첫 번째 빈칸 뒤에 누가 있습니까? every라고 하는 수량 형용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량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 앞이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부사가 필요한데 부사의 종류는 두 가지네요. nearly의 품사가 부사로 거의 대략 near는 near의 품사는 전치사, 그 다음 부사, 형용사 세 가지가 다 됩니다. 이때 부사일 때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근데 중요한 건 every가 형용사 중에서도 뭡니까?
수량이니까 바로 거의 대략이라는 뜻의 누구를 강조해 줄 수 있는 숫자를 강조해 줄 수 있는 nearly만 정답이 되는 것이죠. every, 모두라고 하는 건 얼마를 나타내요? 100%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들 이런 형태로 nearly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합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 excluding 품사 뭔가요? 전치사 assuming 대시 있건 없건 무엇이다? 접속사가 됩니다. 그 다음 otherwise 부사 furthermore 부사 빈칸 뒤엔 누가 나와 있습니까? there are 라는 주어 동사가 등장해 있죠. 그러니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 그래서 assuming이 들어가죠. 얘는 누구랑 바꿔 쓸 수 있어요? if랑 바꾸어 쓸 수 있는 녀석이죠. 물론 provided도 똑같은 형태로 쓰인다라는 점 체크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are라는 무슨 시제가 나왔는데 현재 시제가 나왔는데 주절이 미래가 나왔죠. 그건 누가 필요하다? 시간 조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assuming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파트 6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의 116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빈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most. 근데 그 most 앞에 누가 같이 나왔습니까? 더. 그 말은 최상급이란 얘기죠. 그럼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올 수 있는데 보기에는 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형용사인 C번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부사가 나왔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죠. 누굴 지워내면 돼요? 더 most를 지워내면 비동사 뒤에 누구 자리?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should이라고 하는 녀석이 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알맞게 하다 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얘는 뭐로도 쓰입니까? 명사로도 쓰이죠. 우리가 흔히 suit, 정장, 옷이라고 부르는 걸 얘가 똑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 알맞게 하려는 용도나 목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suit 뒤나 suitable to나 전부 다 뒤에는 전치사 for가 목적의 형태로 같이 등장한다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맞게 한다라는 건 바로 뒤에 누가 등장한다? 목적의 전치사 for가 등장한다라는 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17번은 전부 다 명사 어휘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퀄리티는 품질, 제품한텐 품질이고요. 사람한텐 자격이죠. 그래서 얘의 동사형이 qualify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스크립트는 대본, 그 다음 컨트랙은 계약서, 어드밴스는 발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we are seeking, 우리가 찾고 있는 땡땡을 you have, 당신이 갖고 있대요. 그럼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건 발전 말고는 다 되겠죠. 자격도 되고 대본도 있고 계약서도 있고. 그래서 파트 6는 무엇을 같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앞뒤 문장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갈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앞 문장의 내용이 뭐예요? Decide who is suitable for the manager position. 바로 그 관리자 일자리에 가장 적절한 게 who, 누군지 결정하기 위해서 누가 최상의 후보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즉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인, 채용 절차와 관련된 얘기죠. 그럼 대본, 계약서, 자격 중에 뭐겠어요? 자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격이라는 뜻으로 퀄리티가 써질 수 있죠. 그럼 이때는 뭐랑 바꿔 써도 되는 거예요? qualification으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퀄리티라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도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그래서 얘가 고품질의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the quality item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인 거예요? 그렇죠. 고품질의 제품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퀄리티 자체가 어떤 품사로도 쓰인다. 형용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It is very quality. 그럼 뭐예요? 그것은 매우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very가 나오고 뒤에 빈칸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명사는 못 쓰겠네. 이러면서 얘를 자꾸 제낀단 말이에요. 내 퀄리티 자체가 뭐도 된다라는 걸 기억하자. 형용사가 된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18번인데요. 18번은 무엇과 관련된 것들입니까? 접속 부사와 관련이 되어 있죠. despite that은 뭐겠어요? 반전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 다음 however는요. 반전을 나타내게 되죠. 그 다음 if so는 얘는 가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하여 아니면 그러면.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뭐냐? 선택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할 수 있는 거 for example은 무엇이죠? 예시입니다. 자, 예시가 뭐예요? 여러 개 중 하나, 둘 이걸 언급해 주는 게 예시입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부산 진구의 서면에 땅값이 지난 2년 동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평당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이릅니다. 이건 예시예요? 지금 지역 딱 어디만 언급했어요? 진구 서면만 언급했죠. 한 군데에 대한 한 군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예시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시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무조건 선택사항 여러 개 중에 몇 개가 더 언급이 될 때만 쓰는 게 바로 예시가 됩니다. 뭐 고대 작품들이 부산에서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뭐 가야 시대의 무슨 작품들이 특히나 유명합니다. 그럼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범위가 넓게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를 언급하는 게 뭐다? 예시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앞문장 보시면요. I hope that you are still interested in pursuing this job. 이 일자리를 여전히 관심 있어 하기를 희망합니다. Could you come in at 1:30 p.m. 그러면 오후 1시 반에 와주실지 않을래요? 그럼 이건 예시예요? 선택사항이 하나밖에 없죠. 관심 있어? 그러면 뭐 해라? 와라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C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와라 라는 뜻이니까 D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체크 되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문장 넣기 유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다행히도 뒷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앞문장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풀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Please bring with you a proposal that describe how you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production projects at our studio without compromising quality 라고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오래요? 제안서를 가지고 오래요. 올 거면 다음 주 월요일에 올 거면 제안서를 가져오는데 그 제안서는 설명을 해야 된대요. 무엇을? 당신이 우드니까 가정이겠죠. Increase number of production project. 프로젝트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즉 뭐 사업이든 계획이든 얼마나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서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 사람이 다음 주에 온다라는 걸 가정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A번 봅니다. I would definitely willing to write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you. 기꺼이 당신에게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추천서를 써주는 건 이 회사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뭐 교수든 이 사람의 지인이 돼야겠죠. 그러니 주체가 잘못됐고요. One of my personal department members will train you in new position. 나의 인사과 직원들 중 한 명이 당신을 교육시킬 겁니다. 이미 입사 확정이 됐나요? 아니죠. 관심 있으면 들고 오라는 얘기죠. 즉 면접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거. Your new movie ideas were 뭐가 잘못됐어요? 시제가 잘못됐죠. 제거. I'm interested in hearing your plan. Your plan이 곧 뭡니까? 프로포절이 되죠. 당신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뭐에 관련된 거? Efficient work atmosphere. 바로 효율적인 근무 분위기, 근무 환경에 대한 당신의 계획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일치시켜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프로포절과 your plan을 같이 확인시켜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파트 7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해당 파트 7 문제엔 뭐가 있습니까? 번호가 뚫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해결하고 해당 문장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하나씩 읽어나가야 합니다. 자, 근데 대명사인 누가 있어요? it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럼 앞문장에 이 it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It will be especially beneficial to students, 자, those who just want to learn more about classical musician and the technique they use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유용할 거래요. 누구한테? 학생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고전 음악가들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그럼 앞문장에는 뭔가 컨텐츠가 나와야겠네요. 왜? 배움에 당하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저희가 주제 목적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보아하니 Class and Community College라고 해서 대학교가 하나 나왔네요. 그쵸? 근데 보니까 Classical Music Appreciation Classes 결국 뭐예요? 수업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근데 밑에 날짜가 쭉 나열됐다는 걸, 이게 이 수업이 열리는 날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회 수업이 진행돼요? 4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클래스룸 장소는 3181호, 몇 시에? 저녁 7시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하니 sign up online, 뭐로 등록하라고 합니까?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고요. No one will be allowed to sign up at the register office. 등록처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는데요. 그럼 무조건 뭐로 하라는 얘기예요? 온라인으로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아직 주제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럼 문장으로 된 거 하나쯤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문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We are happy to announce the addition of classical music appreciation classes next month. 다음 달부터 뭐 했대요? 수업을 어디션 뭐 했다? 추가하게 됐습니다. As part of our ongoing music outreach program. 우리의 현재 진행 중인 음악 아웃리치 확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수업을 더 개설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선 뭐가 도움이 되는 컨텐츠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수업이란 얘기만 나왔지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럼 1번 부분은 닫고 시작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what is not mentioned as a topic to be covered in the classes. 토픽이니까 뭐겠습니까? 주제, 즉 컨텐츠겠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첫 번째, 컴포저니까 뭡니까? 작곡가. Caring for classical musical instrument. 악기죠. 악기를 care for 뭐 하는 거? 다루는 거. 여기서 다룬다는 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잘 관리하는 거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 classical music historical impact. 역사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되고요. famous musical work라고 하면 뭐겠어요? 유명한 작품. 근데 어떤 작품이에요? 음악 작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제와 관련된 것들은 현재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어요, 없어요? 읽은 부분에선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커리큘럼이겠죠. 수업 내용.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컴포저, 작곡가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popular musician, 인기 있는 음악가. 그 다음 역사에 있어서 고전 음악의 역할. 그 다음 famous music works 나왔죠. 뭐 얘기 안 나왔어요? 악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는요. What should bring students bring to November 2nd class라고 하게 됩니다. 11월 2일 수업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들고 와야 하느냐. 첫 번째, college transcript. transcript이 바로 성적표. 그래서 대학 성적표. confirmation paper니까 확정서. 그 다음 tuition deposit. tuition이 뭡니까? 수업료예요. 그래서 수업료에 대한 보증금. 그 다음 print out coursework syllabus라고 하면 출력된 syllabus, 즉 syllabus가 뭡니까? 강의 계획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키워드로 뭘 찾아주시면 돼요? 12월 2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12월 2일을 바꿔 쓸 수는 없어요. 근데 12월 2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패러프레이징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의 수업 중 언제예요? 첫 번째 수업이죠. 그래서 the first class로 바꿔 쓸 수는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first든지 11월 2일이든지 결국 숫자 표현이 꼭 나와야 하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등장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그 다음 문장에는 11월 2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근데 맨 마지막 문장엔 뭐가 있습니까? The first day of classes 라고 되어 있죠. 이때 bring with them
그것들을 가지고 오래요. 그게 뭡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Class Confirmation Number 프린트아웃 그걸 하라고 하죠. 즉 수업 확정 번호를 출력해 오래요. 번호를 출력하면 결국 어디에 써지겠어요? 문서 종이상에 써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우리는 풀어내기 위해서 1번을 닫았죠. 그럼 2번 앞문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Taught by local musician 누구에 의해서 가르쳐진대요? 지역 음악가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This will be great opportunity for anyone who wants to acquire basic understanding about this subject. 이 무엇에 대한 과목 또는 주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래요? 학생이거나 또는 고전 음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 그 커리큘럼하고 뭐가 나온 대상이 등장하기 시작한 2번에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점 정리 됐어요?